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업계 산학협력 학교지원 청년 두드림센터의 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5강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농업계 고교생을 위한 진로 가이드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가 아무래도 농업계 고교생을 위하다 보니까요. 우리 고교생 학생들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실 수 있을까? 고교 시절을 잘 지내실 수 있는 알찬 노하우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계 고교생을 위한 진로 가이드.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농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농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셨을 때 어떤 학생은 성적에 맞추어서, 어떤 부분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필요성의 여부에 따라서 농업계 고교를 선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정말 농업계 고교에서 3년 동안 알차게 배워왔던 이런 전공 지식들이라든가 전문 기술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커리어화해서 사회 진출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배경들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고 같이 준비해 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채용 인력이 많이 감소하면서 신규 인력들을 많이 뽑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했나요? 네, 맞아요. 경력이 있는 사람,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이런 흐름을 보시면 지금 2019년 상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반기에 주요 고용 증감률이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다 지금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4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핀테크 같은 경우가 또 AI, 인공지능들을 활용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기계들이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7년, 18년, 19년도 마감된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 같은 경우에도요. 채용의 계획이 아주 없거나 혹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적게 뽑는다 라는 경우가 다 상당수입니다. 채용 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작년과 비슷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작년과 비슷하게 뽑거나 아니면 아예 뽑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규 채용이 많이 줄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회사 내부 상황에 어려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사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여러 가지 회사의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국제적인 경제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 등등의 이유 때문에 신규 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적게 뽑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적게 뽑더라도 어떤 사람을 뽑게 될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력직을 많이 채용한다라고 요즘에 트렌드가 좀 변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요, 채용 시 선호한다가 압도적이에요. 83.6%,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인사 담당자가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직 채용 시 이왕이면 이 경력자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같은 직무에서의 오랜 근무 경력, 여기서 말하는 직무는 뭐죠? 직접적인 업 직종, 산업에 필요한 고유의 업무 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오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동종업계, 산업 분야에서 일해본 사람, 우리 회사와 같은 산업 분야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이야기죠. 또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 또 직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상황
것들이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직무에 관련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는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채용의 어떤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계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신규 채용이 줄고 사업이 많이 축소화되고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우리 농업계는 어떻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요것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업의 취업자 수는 어떻대요? 2018년도 아직 19년도는 마감되지 않았죠. 18년도는 오히려 다른 산업 분야보다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증가했죠. 네,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농업계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봤을 때 그 중심에는 유기농 재배들이 또한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기농하고 관련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웰빙,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저탄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도 더 늘었다라는 얘기죠. 다른 산업 분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농업계의 미래 비전이 확고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맞춰서 전반적인 2018년도까지 마감된 채용 시장은 경력직 위주였고, 또한 신입사원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농업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등학교, 특별히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공기업 취업률은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봅니다. 2019년에는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도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마감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2019년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을 보면요, 50.6%로 2017년 전년도보다 3.4포인트나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 직업반 같은 경우에도 이런 퍼센테이지를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죠. 또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특성화고 졸업생 중에,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우리 쪽 분야에 이렇게 취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꼭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이렇게 취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농업계를 전공한 것만 가지고도 취업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분석 카테고리 한번 열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농업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선취업 후진학이 많이 강조가 되고 강화가 되고 있고, 관련 혜택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게 좀 보아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이스터고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하여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고등교육 과정을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한 목적은요,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학위 취득 및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일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게 된 것이 바로 선취업 후진학 제도입니다. 선취업 후진학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운영하는 4년제 국립대학으로서 원격으로 대학 강좌를 듣고 학위를 취득하는 곳입니다. 또한 고졸 예성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 가능하고요, 등록금은 매우 저렴합니다. 네, 방송통신대학입니다.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이제 취업 현장이죠. 취업 현장에 나가게 돼서 내가 뒤늦게라도 취업은 먼저 했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제도들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고교 졸업 후에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취업한 지 3년 이상이 된 재직자가 수능시험 대신에 재직 경력과 학업 의지만으로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별 전형입니다. 또한 경력 개발과 학위 취득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학과의 재직 경력을 활용해서 진학이 가능합니다. 내가 취업한 분야하고 연계성이 있는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이죠. 바로 재직자 특별 전형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학과를 설치하고, 무슨 말이죠? 대학과 기업이 계약하여서 학과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과를 통해서 대학 교육을 제공합니다. 무엇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까요? 네, 맞습니다. 취업해서 경력을 쌓고 있는 내 전문 분야에 관련된 전공 교육 과정을 대학 교육으로 제공해 주시는 거죠.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주말과 야간 학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산업체 소속 직원 또는 채용 예정자가 갈 수 있으며 학비의 5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십니다. 바로 계약학과입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든지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취업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요,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어떤 걸까요? 네, 맞아요. NCS입니다. NCS라는 것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말하는 거죠.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 혹은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다시 말해 직무하고 관련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하죠. 공기업 채용에 100% 활용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든가 또 블라인드 채용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인 바로 국가 직무능력 표준입니다. 자, 이렇게 고졸 채용 트렌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전반적인 사회 트렌드, 채용 시장의 트렌드가 신규 인력 채용에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계의 미래 비전은 밝고 오히려 신규 채용의 기회가, 또 취업의 기회가 혹은 창업의 기회가 굉장히 지금 다양해지고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우리 농업계 같은 경우에도요, 직무 중심의 채용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전문 기술이라든가 혹은 팜테크나 스마트팜에 관련된 특별한 기술들을 요하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 중심으로서 내가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갖췄는지만 잘 어필하시면 반드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고요. 세 번째 트렌드는요, 선취업 후진학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고등학교 생활을 알차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학년 때는 뭘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출결 관리를 잘 하시고요. 물론 1학년 때만 하는 건가요? 1, 2, 3학년 때까지 쭉 이어서 잘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잘 내 경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출결 관리를 잘 하시고요. 내신 관리, 여기에 꼭 필요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생기부, 생활기록부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진출 전에 우리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과 또 진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농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무조건 농사만 짓는다라는 막연한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진로와 직무를 설정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2학년 때는요, 직무 경험과 지식 함양을 합니다. 여기서의 직무 경험은 인턴십이라든가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 함양은 전공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더 하시는 거고요. 3학년이 되어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십니다. 스마트팜에 관련된 부분은 ICT에 대한 직무를 경험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거나 혹은 내가
뭐 재배, 장농 쪽이라고 하면 직무 경험,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자격들, 기술력들을 갖추시는 것들이 또 사회 진출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면접 훈련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취업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들은 다음에 사이트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추천해드리는 사이트는요. 바로 농업계 산학협력 학교지원 청년 두드림센터의 카페입니다. 우리 카페에 가입 다들 하셨을 텐데요.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네, 관련된 여러 가지 구인 공고라든가 또 관련된 창업에 관련된 또 취업에 관련된 각각의 정책에 관련된 상당히 많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그 어떤 사이트보다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과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두드림센터 사이트 항상 자주 들어가 보셔서 취업 준비 잘 하실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특히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취업을 준비하신 학생들은 잡알리오, 워크넷, 대한민국 고정인재 일자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3월에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체험도 하고요.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기업, 금융권에서 다양한 분야의 고졸 인재들이 현장에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3월에 학교에서 가시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민간 사이트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두드림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카페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성공 취업에 좋은 진로 가이드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가이드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